기억이 나, 기억. 그때 내가 열심히 풀고 이제 수열이랑 그때 나는 이제 확률과 통계가 문이과 공통이어가지고 근데 나는 경우의 수를 좋아하니까 문제가 어차피 싹 다 어렵게 나오니까 난 내가 풀 수 있는 거 풀었거든. 근데 뭐냐면 경우의 수 노가다는 풀 수 있잖아. 그 수열도 막 수열 막 싸우면서 풀 수 있잖아. 그 내가 78점이 나고 내가 1등급을 받았는데 실력과 상관없이 그때 나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 막 다 60몇 점 받고 2등급 받고 막 이랬었고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실력대로 가지 않아 잘. 약간 운빨의 요소도 많은 거고 그리고 말 그대로 객관식에서 찍어서 맞았을 때 그 효용성이 커지잖아. 그지? 그래서 수능 때는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때 인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과목별로 밸런스가 맞춰진 상태로 표점이 나와야 돼. 보통 130에서 근처에 나와야 되는데 한 과목이 특정하게 너무 어려우면 걔만 잘하는 사람들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신경 쓴다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싹 다 쉽거나 아니면 싹 다 어렵거나 이렇지 한 과목만 특정하게 어렵진 않아. 만약에 수학이 이따위로 나온다? 그럼 국어도 이따위로 나올 거야. 그럼 그때 그냥 운빨 게임 되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1번 몇 개였어? 자, 9번 보세요. 9번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될 건 뭐냐면은 봐봐. 일단 문제 속의 발문이 AN에 대한 표현과 SN에 대한 표현이 같이 나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합에서 전항까지 합을 빼면은 일반항이 나온다 이거지. 일단 이걸 써서 틀릴 일은 없는 거야. 그치? 그 상태에서 일단 요식을 생각해 보시면 여긴 AN이 아니고 N 플러스 1이에요. 그래도 똑같아. 여기서 일단 한 칸 줄여서 여기에 SN 빼기를 만들 거니까 뭐야 이게 얘는 1 빼기 4N S에 N-1 맞죠? 그치?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빼는 거니까 얘네가 지워지면서 여기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는 게 되는 거고 1은 지워질 거고 얘랑 얘랑 뺄 건데 처음부터 4로 묶어놓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써지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여기가 어차피 AN 될 거고 그럼 얘가 넘어오면은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의 AN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게 AN은 일단 공기가 마이너스 3이 공기 수열이다 맞죠? 이제 다음 항으로 가려면 전항에다가 마상 곱하나 이거니까. 근데 애초에 이걸 떠올렸을 때 당연히 문제가 걸고 넘어지는 거는 요 방식을 통해서 구한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은 제외잖아. 무조건 n이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사실 몰라 아직은 의심해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A1이 나오는 순간 뭔가 얘가 느낌이 세야 된다는 거지. 왜 굳이 저걸 물어봤을까? 여기서 문제가 생길 거란 얘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생각을 한 상태에서 A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써놓고 어차피 우리의 관심사는 이 친구랑 이 친구인데 얘는 무조건 다가 된 상태고 현재 공기가 마이너스 3이라면은 어쨌거나 여기 이후부터는 공기 수열이 성립하는 거잖아 확실히 절대로 예외가 없이 맞지? 그러면 두 칸을 갈 거니까 당연히 곱하기 9를 하면 되겠죠. 여긴 36이 된다. 이거 이해돼? 그러면 반대로 두 칸을 뒤로 빽하고 갈 거니까 이거는 나누기 9가 될 거 아니야. 여긴 9분의 4라고 적으면 되지. 그럼 다시 이걸 왜 찾아야 돼? 문제는 예고를 봤는데 이걸 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답지도 그렇고 해설 영상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은 이걸 쓰고 있을 건데 현장에서 문제 푸는 너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할 거 아니야 요거는. 도대체 이걸 물어봤는데 이걸 왜 찾냐고. 그거에 대한 당위성이 잡혀야 나중에 안 틀리는 거잖아. 맞지? 일단 다시 얘기하지만 얘를 통해서 구하는 일반항은 절대로 첫 번째 항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 무조건 문제가 제시한 식에서 구한다. 그잖아? 여기다가 n자리에 1을 대입하게 되면 A2라는 값이 1 빼기 4S1인데 이 4S1이 4A1과 같잖아. 그러니까 A1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알려고 간접적으로 이걸 먼저 구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가 9분의 4가 된 상태에서 9분의 4를 여기 집어넣고 연산을 처리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이해합니까? 계산 넘어갈게. 그러니까 이 흐름이 와야 되는 거고 앞으로 좀 경험치가 쌓이면 이거 봤어? 머릿속에 보자마자 이 공식 스쳐 지나가야 돼? 근데 왜 하필이면 첫 번째를 물어봤을까? 아 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겠다 를 생각하고 덤빈다 앞으로. 그렇지? 오늘은 천천히 합시다. 템포를 하고 한 1분 뒤에 10번 할게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내가 뭐 수서나 수원이나 이렇게 내용 정리할 게 막 한 번씩은 있으니까 칠판을 하지만 내 생각에는 한 6평 기점부터 해서는 각자 따로 푸는 책이 다를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사람은 1분분에 앉아있는 수업이긴 하지만 거의 개별 수업이 될 거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 근데 칠판으로 굳이 바꿨던 이유는 4등급이든 3등급이든 5등급이든 1등급이든 어쨌거나 내용 정리를 한 번 할 때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10번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적분을 다루지 않아서 뭐 움직임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당황했어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내용은 이거야.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은 움직임 거리랑 위치의 변화량은 같지 않죠.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 아니야. 맞지?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수직선 위에서 운동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쪽으로 3칸을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5칸을 돌아온다고 치면 내 입장에서 움직인 거리는 3m, 5m, 8m로 움직인 거지만 맞죠? 3 갔다가 5 가는 거니까 8이잖아. 근데 내 위치의 변화는 그냥 2칸만큼 간 거밖에 없지. 그지? 그럼 이게 어떻게 발현이 될 거냐면은 이 쉬운 얘기가 만약에 내가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 VT의 그래프를 그려 근데 만약에 VT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 X축과의 교점을 가진 상태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 그러면 이 속도를 적분해서 만드는 게 얘네들이라는 건 알잖아. 맞지? 그러면 이때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넓이 S1과 이 넓이 S2를 넓이로 계산해서 더한다가 움직인 거리죠.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면 그냥 얘는 음수로 인식하고 얘는 양수로 인식하고 두 개가 상쇄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자동으로 절대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땐 절대값이 안 들어가는 거고. 맞지?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을 먼저 할 건데 그럼 지금 일단은 움직인 거리가 서로 똑같다고 했으니까 적분을 때릴 거고 그 중에 첫 번째 P의 관점에서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T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T 세제곱 더하기 T에다가 0과 2를 넣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움직인 거리가 10이라는 건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문제는 Q의 관점에서 얘가 10이라는 건데 여기는 확통 선택자가 없지만 이제 적분을 할 때 여기가 1차식이면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왜냐면 1차식이라는 것 자체가 직선이니까. 자 그런데 봐봐. 얘가 마이너스 4라는 애가 0, 마이너스 4 얘가 절편이야. 그리고 속도식이 뭐냐면 mt 빼기 4야. 그럼 직선으로 그릴 건데 기울기가 음수지. 기울기가 양수지. 그때마다 달라질 거라고 그림이. 근데 안 써있잖아. 안 써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모든 m이라고 했으니까 아 얘는 케이스가 m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풀란 얘기죠. 맞나? 그럼 만약에 m값이 음수라면은 여기를 지나간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생길 거고 만약에 m값이 양수라면은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지. 근데 문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요거를 0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때렸을 때 얘를 넓이로 인식해가지고 양수를 음수로 바꾸면 얘가 10이 나오면 된다는 거잖아. 그 이때는 여기를 2로 바꿨을 때
요거하고 요거의 넓이를 합하게 되면 그게 10이면 되는 거고. 이해했어요? 상쇄하는 게 아니라 더한다고 둘 다.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 사다리꼴이니까 여기 높이가 4지. 그 다음에 윗변이 4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가 2지. 그러면 여기 윗변이 얼마면 되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을 한 게 10이니까 그럼 결국 얘 더하기 얘가 10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6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6이라는 얘기는 내려갔으니까 요 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육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2n 빼기 4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때 n 값이 하나 나온 거야. 그래서 개념이 잡혀있으면 사실 요거 두 개를 분리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리고 당연히 말릴 수 있는 건 3점 따위인데 계산이 싸가지가 없는 거야 이게. 맞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은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하고 그걸 따로 합한다. 맞죠? 천천히 할게. 자 얘가 4야 길이가. 그럼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여기에 그 가로 길이가 필요하죠? 근데 이 가로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건 이 직선이 갖고 있는 절편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이 절편이라는 거는 이놈이 0 되는 게 절편이잖아? 그러면 4를 넘기고 나누기를 해버리면은 결국 여기가 t축이니까 여기가 n분의 4가 되겠지. 맞나? 그러면은 요때는 2-n분의 4가 밑변이 될 거고 높이는 2-n분의 4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2-n분의 4 그걸 t에다가 대입한 거니까 거기다가 n도 곱하고 4도 빼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한 것이 10이면 되는 거니까 식성 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얘 그러면 2 곱하기 n분의 4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야. 아 근데 10 이게 맞냐? 이게 아니잖아. 뭔가 이상해. 그냥 2에서의 높이지. 거리가 얘지만 여기에 좌표는 2잖아. 그러니까 2를 집어넣어야지 2를. 여기가 2n 빼기 4. 맞지? 그러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야. 그러면 2분의 1이 얘를 만난다고 치면 여기가 n 빼기 2가 되겠지. 거기다가 요거를 곱한다고 치면은 얘를 한 방에 통분시켜서 n분의 2n 빼기 4라고 쓰면 되고 그걸 두 개를 더하는 것이 는10이면 되는 거잖아. 요식 이해돼요? 자, 그럼 나 같으면은 이걸 처음부터 나누기 2를 해버리면은 여기 2가 지워지고 여기 2가 지워지면은 n 빼기 2니까 그게 여기 제곱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누기 2니까 여기가 5잖아. 그리고 양변에 다 m을 곱해버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n 빼기 2의 제곱이고 m을 곱했으니까 여기 넘어가면 여기가 5m이죠. 그치? 그럼 얘를 풀면은 m제곱 마이너스 9m 그리고 4 더하기 4니까 8인데 여기서 m값이 생길 수 있는 게 1하고 8이 있을 거 아닌가? 맞나? 근데 만약에 m값이 1이 된다면은 m값이 1이 되면 현재 이거의 길이 여기가 4잖아. 그럼 여기 2를 넘어가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지금 한 점이 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3점인데 3점같이 많은 이유는 일단 여기 절편 자체가 싸가지가 없어. 숫자 계산이 좀 그래. 근데 두 번째 그 상태로 얘를 잘 구한다고 치더라도 얘가 안 되는 것까지 발견을 해야 돼.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m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여기서 1인 거 하나, 8인 거 하나가 나오고 어차피 더해서 8이 없잖아. 근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물음표가 뜨는데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4, 5, 6, 7, 8이었으면 이거 맞은 놈 중에 절반 이상은 또 틀린다고. 여기 1을 안 빼가지고. 지금은 이제 요거랑 요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답이 5번이지. 알아들었어요? 주의하게 됐나? 계산이 척하지가 않아서 이만큼만 하고 그 다음 누구니? 11번이니? 11번 열심히 풀어본 사람 선택을 했을 거 아니야. 뭔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버렸을 수도 있고. 맞아. 5분 하다 버렸어. 그 정도면 합리적이야.
생각에 여러분이 가져갈 게 많은 문제가 딱 11번, 13번 두 개. 이 두 개는 진짜 가져갈 게 있어. 다른 시험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많은 거고. 알겠지? 자, 11번 보세요. 사람도 좋은데 대화나 합시다. 자, 이 문제를 보고 뭔 생각이 들었어? 야, 만약에 이걸 안 푼 사람, 그러면 왜 안 풀었어? 수원이라. 주인은 풀어봤어? 풀다가 막혀서 때려쳤어? 야, 그럼 풀어본 사람들 시작을 어떻게 했어? 어쨌건 문제를 해봤으면 그 첫 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기억이 안 납니까? 케이스 두 개 나눠서 그래. 여기가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다. 정상적이죠. 그 다음에 일단은 이게 좀 거슬려야 돼. 이게 뭔 소리야? 그치? 내가 구조를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걸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풀 테니까 들어보세요. 알겠지? 일단 첫 번째는, 그래, 첫 번째 풀이를 하기 전에 구조가 뭐냐면 어쨌거나 등차 수열 AN, BN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A와 B가 같이 섞여 있는 거긴 한데, 내가 눈을 여기만 본다 치면 그냥 이 새끼는 등차라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만 보면 얘도 등차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가족권의 말뜻은 그냥 너무 타이트하게 안 보고 그냥 적당히만 본다 치면은 첫 번째랑 두 놈이 있는데 그 두 개가 그냥 5 차이 나는 거지. 그 중에 누가 큰지 모르겠고 아직. 그래서 뭐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상태로 등차가 쭉 가고 있을 거고. 근데 문제의 나조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n번째 항이 있잖아. n번째 항에 여기 A, M이 있고 B, M이 있잖아. 근데 그 두 개가 같아지는 타이밍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숫자 두 개가 똑같다는 거죠. 맞나? 그리고서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는 요 놈하고 요 놈이 있는데 아까까지는 같았는데 지금부터 얘가 더 큽니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대소관계로 보는 거야. 대소관계는 여기는 대소가 없다, 같다. 얘는 얘가 크다. 그럼 공차가 어떻게 되겠어? 공차가 B가 크겠죠. 그치? 그러니까 4점일수록 그리고 막 문자가 도배돼 있을수록 손가락이 나가기 이전에 조건을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 영상을 보든 본인이 문제를 풀든 옆에 잘한 친구를 보든 간에 이지랄하고 앉아갖고 막 10분 동안 가만히 있을 때도 있잖아. 갑자기 하고 막 풀잖아. 머릿속에서 상황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손가락을 움직이기 전에. 그래서 얘는 만약에 얘가 정상적으로 풀이가 되려면 여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등차가 가는데 한 번쯤은 같은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엔 얘가 큰 거니까 결국에 이 공차를 D1에 이 공차를 D2라고 잡으면 얘가 더 큰가 보다 정도지. 이해했어요? 그 정도를 생각한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풀이를 한번 하고 그리고 너네가 했으면 좋겠는 대로 한번 해볼게. 자, 1번 첫 번째 풀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푼다 치면 당연히 첫 번째 항이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A1과 B1을 뺀 것이 5다 또는 A1과 B1을 뺀 것이 마이너스 5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우린 등차 수열을 이렇게 AN과 BN을 나눠서 할 거니까 만약에 첫 번째 상황이 된다라고 치면은 이때는 A하고 B 중에 첫 번째 항이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지. 여기다 5를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X로 시작하면 얘는 X 더하기 5로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공차가 가는데 공차가 점점점 가고 있는데 이쪽의 공차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방금 발견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점수는 얘가 낮은데 얘가 점수가 더 빨리 오르는 거야. 그럼 언젠가 역전할 거 아니야. 이해했나?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공차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순간에 같아지는 게 말이 된다고 합리적이라고. 됐어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상황이라고 쳐보면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이 오히려 A가 더 작은 거죠. B에다가 5를 더 뺀 거니까. 그러면 얘가 X면 얘 X 빼기 뭐야? 이미 시작부터 얘가 공부를 더 못하는 거지. 응? 표현 좀 그렇지만 얘가 더 낮은 거잖아 뭔가. 근데 얘는 조금씩 커지고 있고 얘는 많이 커지고 있죠.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 파악이 되면 사실 케이스가 두 개인 건 당연히 맞지만 얘가 안 된다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을 쓰고 푼다면은 두 가지의 케이스 중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이해되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로 가서
첫 번째 풀이로 가서 이 상태로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를 공차를, 요놈의 공차를 D1, 요놈의 공차를 D2라고 잡으면, 그지? 그럼 어쨌거나 여기 A n번째 항과 B n번째 항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A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개만큼의 공차를 더한 거죠. 그지? 그 다음에 BM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개만큼의 공차를 더한 거지. 이렇게 식을 쓰고 봤더니 얘네 둘이 같대. 그럼 얘네 둘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얘네 둘이 같다고 쓰면 이제 XX 지우고, 그럼 얘랑 같은 거지. 그러면 5는 남겨둔 상태에서 요 녀석이 이쪽으로 이항된다라고 쳐보면 이게 n-1로 묶었을 때 D2-D1이죠. 맞습니까? 나 이 문제 오래 풀 거야. 가져갈 게 많다 했지. 자, 그런데 잘 봐. 분명히 m은 뭐냐면 항의 넘버야. 항의 넘버니까 m은 정수죠. 그 다음에 문제가 공차가 정수라고 줬으니까 얘도 정수지.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가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부정방정식이야. 예를 들어 정수란 말이 없으면 3 곱하기 3분의 5, 루트 5 곱하기 루트 5, 해가 무한대죠. 근데 정수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5 곱하기 1 아니면 1 곱하기 5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마이너스 1도 있지만 항 넘버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는 거고. 그럼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해보면은 m이 2가 돼. 근데 m은 3보다 크대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닌 거고. 흐름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로 답을 내면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와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 n-1이 5가 되고요. 그리고 공차끼리 뺀 것이 1입니다. 그럼 현재 m은 6이 되겠죠? 맞나?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말하는 게 m은 6인 거니까 A가 n번째 항까지 간다. 즉 6개 항이 간다. 그리고 B가 n까지 간다. 6개 항까지 간다. 근데 이 새끼들 합한 게 9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등차 수열을 잘 풀려면 얘는 2분의 6. 첫 번 이게 아니야. 등차 수열은 양 끝의 합과 그 다음의 합과 그 다음의 합이 일정한 거지. 맞잖아. 그러면 이 6개를 합한 게 얼마? 9라면 요렇게 합한 것도 3이고 요렇게 합한 것도 3이고 요렇게 합한 것도 3이죠. 이해하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합한 게 3이야? 그런데 요렇게 합한 거를 알면 그걸 3배 하면 이게 정답일 거 아니야? 얘도 등차니까. 근데 이렇게 합하려고 봤더니 얘네 둘이 같아. 얘를 봤더니 얘보단 얘가 5가 더 크잖아? 작잖아? 그러면 이 합보단 요 합이 5가 작겠죠. 이해했어요?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를 할 건데 여기 변화가 없어. 둘 중에 얘가 5가 더 커. 그럼 얘가 5가 작겠지. 근데 이게 3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1번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푸는 거야. 근데 알아들었어요? 천천히 정리해봐. 그리고 난 두 번째 걸로 풀기로 변정하지만 어쨌거나 현장에서 이렇게 부정방정식의 형태가 나오는 거를 처리할 수는 있어야 돼. 왜냐면 너희가 수능 때 두 번째 풀이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 같은 문제 풀이를 여러 개 공부하셔야죠. 주희야 마지막 얘기 됐어요? 한 번만 다시 잡아봐. A1과 A6이 합하는 게 3인 건 오케이? 이게 6개가 9니까 3, 3, 3. 그치? 그 다음에 B1 더하기 B6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랑 얘는 5만큼 차이 나고 얘랑 얘는 같다며? 그치? 그러면 여기서 5를 뺀 게 얘잖아. 여긴 뺄 게 없고.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으로 갈 때 5를 빼버리면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 5를 뺀 게 얘고 식이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위의 식에서 좌우변에 5를 빼봐. 여기다 5를 빼고 여기다 5를 빼겠지. 그럼 여기다 5를 빼고 이렇게 만든 애가 얘라고. 얘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하면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답은 1번.
아마 답지도 이렇게 풀었을 거긴 해. 아마 안 봤는데 답지가 두 번째 것처럼 풀진 않을 것 같거든. 두 번째 거로 풀면 풀이가 세 줄도 안 돼. 근데 굳이 첫 번째 거부터 알려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더 좋은 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떠오르면 차선으로라도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더 좋은 걸 먼저 보여주면 이걸 안 들을 거 아니냐? 그잖아. 이해는 했어요? 응. 이거는 솔직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풀이라고 난 생각해. 길지만 짜증나지만 이 논리를 따라갈 때 크게 문제는 없다. 당연히 이거 중에 얘가 안 된다는 걸 발견하기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포인트가 되겠지. 알겠지? 갑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 빼서 치환.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 뭐 AN 빼기 BN을 CN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봐봐. 갑자기 빼는 게 왜 떠오릅니까? 보세요. 빼져 있잖아 그냥. 그러면 AN 빼기 BN을 CN이라고 하면 그냥 이 새끼 자체가 C1이지. 첫 번째 항이지. 얘는 뭐야? 넘기면 CN번째 항이 빵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넘기면 CN 플러스 1번째 항이 음수라는 거지. 이해했나? 그래서 요 생각을 만약에 하면은 가도권의 말뜻은 절대값의 A1 빼기 B1은 뭐니까 이 모양이 C1의 절대값 붙은 게 오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항의 시작이 5로 시작하거나 마이너스 5로 시작하거나 둘 중 하나는 얘기고, 두 번째 나조건에서도 첫 번째 얘기는 n번째 항을 옆으로 이항하면은 an 빼기 bn은 0이니까 그 자체로 cn번째 항이 0이라는 거고, cn 플러스 1번째 항이 음수라는 게 되겠죠.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어려운 거지 지금 이 조건식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수열 CN의 관점에서 잘 봐. 등차끼리 더하거나 빼도 등차지? 그럼 CN도 등차입니다. 그러면 CN은 첫 번째 항, n번째 항, 그 다음 항 이렇게 있는데, 자, 현재로서 얘가 0인 건 확실해. 얘가 음수인 것도 확실해. 맞지? 음수. 그럼 첫 번째 항이 음수면 말이 되나? 첫 번째 항이 음수면 잠깐 커져서 0이 됐다가 다시 작아진대. 말이 되냐고? 안 되지. 5에서부터 주구장창 작아지고 있겠지. 그래서 얘가 5하고 마이너스 5의 가능성 중에서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첫 번째 항은 5고 중간에 몇 번째 항쯤 갔더니 0이 존재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공차는 정수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드린 건 그냥 설명을 위해 적은 거고, 이제 문제풀이는 뭐냐면 그냥 문제풀이는 요거밖에 없어. 자, 첫 번째 항 5, n번째 항 몰라? 근데 0이야? 이 새끼는 음수야. 근데 공차는 정수지.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5, 4, 3, 2, 1 말 되죠.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2면은 3, 1, 0 갑자기 말 안 되지. 간격이 일정할 건데. 그럼 가능한 게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서 5, 4, 3, 2, 1, 0 가는 거랑 공차가 마이너스 5라서 5, 0, 마이너스 5 가는 거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m값이 2니까 틀린 거야. 아까 그 얘기. 아까 우리 부정관식 풀 때 m값이 2면은 m이 3보다 크니까 안 된다고 했던 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이 케이스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풀면은 여섯 번째 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이게.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결국에 CN 이렇게 쓰자. CN, 그러니까 AN 빼기 BN, 얘는 5, 4, 3, 2, 1,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를 시그마로 처리하면은 요거를 6개만큼 다 합한 게 9잖아요. 이거를 6개만큼 다 합한 게 정답이잖아요. 이거를 다 합한 게 15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지. 알아들었어? 이해했어요? 자, 이 풀이를 떠올린다?
그러면 너는 이제 많이 한 단계 발전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그게 어렵지가 않은 게 함수 모양 자체가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희가 fx가 이렇게 있어. gx가 이렇게 있어. 거의 학습된 효과에 의해서 너네가 이걸 f 따로 g 따로 안 하지. 그냥 f 빼기 g로 하는 거잖아. 그 두 개가 섞여 있으면 한 방에 쓰는 거잖아. 빼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해 있고 그 두 개 관계식이 있으면 그걸 엮어서 빼는 걸 먼저 해보는 건데, 만약에 이 문제가 예를 들어 얘가 이지랄로 있으면, 만약 여기가 막 이렇게 빼기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치환이 좀 힘들겠지. 여기가 안 맞잖아. 이 아래 첨자가. 그때는 이제 첫 번째 거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완벽히 첨자가 똑같으니까 치환이 된다 이 얘기지. 아시겠어요? 정리하시고 13번을 할게. 일단은 정리해보세요. 자, 13번은 이런 문제 유형의 연습이 덜 돼 있으면 강연이 그냥 킬러 3킬러야. 이게 많이 안 봤으면. 근데 솔직한 말로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많이 나와. 유무리함수가 정근선이 있잖아. 유리함수가. 나는 이제 고1 내신 대비를 전담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온 걸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런 문제나 고1, 고2 때 기본기를 바탕으로 정답률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고3 때 확 치고 올라가는 친구는 이 문제가 어렵겠지. 근데 원래 좀 꾸준히 했던 친구는 그냥 이 문제 막 봤던 걸 하고 푸는 거야. 일단 관점이 뭐냐면, 뭐 조건이 뭐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대충의 그래프의 모양 꼬라지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건데 어차피 A도 몰라 B도 몰라. 정확히 못 그려. 그러니까 X, Y 축을 세팅하고 그리는 건 불가능이야. 그냥 모양만 본다고 치면은 어쨌거나 X는 A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있을 거고, 그 기준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식이 아래 거가 되겠죠? 맞지? 근데 그 아래쪽에 있는 얘는 밑이 요거니까 얘는 사실 식이 2분의 1의 x 빼기 5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 오른쪽 부분은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야. 기울기가 음수니까,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얘보다 왼쪽에 있는 건 밑이 2니까 그냥 대충 올라가는 모양이 이렇게 있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양을 잘 잡아가지고 뭐 어쩌고 뭐 만나는 교점 개수 어쩌고 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서 출발해보면, 근데 봤더니 얘가 지수함수야. 그 지수함수니까 얘는 반드시 점근선이 존재하지.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y는 b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얘는 점근선이 y는 3b라는 게 존재를 할 건데, 문제가 지금 b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그나마 핵킬러 문제까지는 아닌 거야. 자, 이게 22번으로 간다? 그러면 얘를 싹 지워버리면 되지. 그리고 답은 음수일 때 나오면 되지. 하루 종일 풀고 있겠죠 이제. 됐어? 자, 이제 시작하면은 어쨌거나 b가 양수인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x축은 그리고 시작할 수 있어. 얘보다 내려갈 일은 없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에 y는 b라고 하는 점근선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b가 양수기 때문에 3b라는 것 자체가 얘보다 크겠죠? 맞지? 그 다음에 어쨌거나 뭐 4b 플러스 8이라는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네, 눈치 빠기 좋은 친구는 이것도 미리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현재 b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큰 건 확실하죠. 그지? b를 더했고 8도 더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시작할 건데 이제 여기에 이 기준점에 x는 a가 있다고 치고 자, 여기보다 오른쪽 동네에 감소하는 모양을 그린다 이거지. 제가 하는 걸 보세요. 감소하는 모양이 내려오는데 원래라면 이렇게 계속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내려오는 모양 중에서 A보다 오른쪽만 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근방에서의 모양이 어떨지 몰라. 얘가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 몰라.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오른쪽 끝부분에서는 무조건 점근선에 딱 붙어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먼 쪽부터 그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리겠다. 근데 얘가 케이스 1번 아래를 지나간다, 2번 여기를 지나간다, 3번 위를 지나간다. 이해했어? 일단은 어려운 얘기야. 다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건 확실한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그려놓고 일단 멈춘다고.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얘는 점근선이 B니까 이쪽이 점근선이야. 역시나 여기서 붙어있는 건 확실하지. 그리고 얘가 이제 올라가겠지. 얘 올라가는데 얘가 우주를 뚫고 올라가는지 이게 천천히 가는지에 따라 다르다. 됐어? 그러니까 아무튼 모양이 이렇게 있을 건데 잘 봐. 그 상태로 그림을 그렸는데 자 T라고 하는 애는 B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Y는 T야. 아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지. 맞지? 자 요 따위로 생긴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범위가 이 T가 B보다는 커야 되니까 상수함수를 얘보다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맨날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야 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왼쪽 동네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아래쪽 동네 부분이 만약에 한 이런 식으로 간다 치면은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존재하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 가능한 거는 얘가 만약에 올라가는데 이 점근선보다 감이 위를 넘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거랑 만나면서 여기 두 개가 발생하겠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알겠는데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 점근선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점근선보다 밑에 있다고 해서 얘가 여기서 여기를 건드려 버리면 점근선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비어 있잖아. 그러면 T를 여기다가 이렇게 잡았을 때 교점이 없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시행착오를 다 겪어봤더니 이 새끼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이 뾰족점을 딱 지나가야 돼. 그리고 얘가 여기를 출발하는 거지. 그러면 T를 어떤 식으로 그리더라도 한 개는 왼쪽이 캐리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한 개가 오른쪽이 캐리하는 거잖아. 이래야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이해하겠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근데 문제가 K까지밖에 못 가는데 근데 그 K가 제일 커지면 4B 플러스 8이래. 그러니까 K를 최대한 올렸을 때 이 점근선보다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봐. 만약에 이 녀석이 요렇게 있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지점이 여기가 돼버리면 내가 한 개로 잡을 수 있는 이 T라는 값의 최대값은 얘가 아니고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얘가 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기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요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를 딱 지나가야 돼. 그래야 요거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 여기는 K를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없는 거죠. 저기 조건을 보시면 A보다 클 때가 A니까 여기는 구멍이 빵 뚫려 있고 얘가 채워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K를 이렇게 잡아도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4B 플러스 8을 K의 최대값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여기 등호가 없는 거야. 이미 알아들었어?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기면 된다. 이게 이제 한 2021년가 한 여러분이 한 중3, 고1 뭐 그쯤 됐을 때 9월달, 11월달 모의고사에 30번으로 맨날 나오는데 이거 유리함수, 무리함수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식은 두 줄이죠. A를 왼쪽 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얘는 되는 거야.
왼쪽 식이 누구다? 위의 식이죠. 그러니까 식 첫 번째 2에 a 더하기 3 플러스 b 그게 여기 함수값이랑 같은 거니까 이게 3b랑 같으면 되는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a를 오른쪽 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물론 정확히는 우극한 값이지 그지? 어쨌거나 그걸 집어넣었을 때 값이 4b 플러스 8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5에다가 3b를 더한 게 4b 더하기 8이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나는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다 설명하려고 한 거지만은 만약에 현장에서 네가 이걸 만났어. 근데 막 하다가 논리가 막혀서 못 풀겠어. 그럼 어쨌거나 적어도 문제 유형이 연습이 돼 있으면 점근선 정도는 그리는 거는 이제 이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올라간다랑 이렇게 내려간다는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하다가 씨발 모르겠다 하면 가장 특별한 상황은 어디야? 이 뾰족한 점들을 갖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걸 먼저 해보나 그냥 케이스가 여러 개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러면 어떨까? 어머 되네? 하고 푸는 거야 그냥. 알겠어? 어차피 우리가 완벽한 1등급은 아니잖아.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현장에서 모든 논리가 완벽하게 답지처럼 푸는 건 불가능이라고. 가장 맞아떨어지게 푼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면 이제 b를 넘기면 여기가 2b가 되죠? 그죠? 근데 2b니까 2를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2를 약분했으니까 지수가 1만큼 줄면 되죠? 맞나요? 자, 아래에 있는 식도 해봅시다. 3b가 넘어가요? b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b 더하기 8 맞죠? 그런데 지금 내가 위에서 b를 구했으니까 b 대신에 요놈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에다가 얘가 여기 들어오면은 눈을 때린 게 얘 플러스 8이라는 건데 눈 뜨고 잘 봤더니 전부 다 2의 배수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를 나누기 4, 나누기 4, 나누기 4 해버리면 나누기 4를 하니까 지수가 2가 작아질 거 아니야. 나누기 4를 하니까 지수가 2가 작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x라고 치환하면 x 플러스 2는 여기가 x분의 8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2차식으로 풀면 x가 2가 나온다. 왜? x는 양수니까. 이제 x가 2니까 얘가 2잖아. 그래서 a는 1이고 집어넣으니까 b는 8이다. 좋나? 여기까지 하고 적당해. 주희 피곤해? 아파? 피곤해 죽으려고 하네. 14번. 보고 딱 드는 생각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헉! 할 수 있죠. 그지? 그치만 어쨌거나 절대 여기 조건식을 읽기 전에 위에를 그냥 보면 뭐 3차 함수고 접점이 있고 접선 어쩌고 했으니까 일단은 문제 풀기 이전에 뭐부터 하겠어? 일단 접선식부터 구하겠지. 그잖아. 그래서 일단 접선식을 구해보면은 y는 t에서의 접선이니까 기울기가 f't가 되고 그 다음에 x-t 플러스 ft 이게 접선식이니까 맞나요? 뭐 요놈의 절편이 gt라고 했으면 x한테 0제곱일 거고 따라서 gt라고 하는 식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t 곱하기 f't 플러스 ft라고 쓰면 되지 일단. 그리고 두 번째 그 상태에서 저기다가 절대값을 끼워 넣는데 그게 0이네. 근데 보니까 절대값이 들어간다 치면은 절대값 안에 fk 플러스 절대값 안에 gk인데 gk면 여기다 k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k 곱하기 f'k 플러스 fk 이게 0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서 생각할 건 뭐냐면 얘가 부호가 뿔마로 바뀐다 이게 아니야.
절대값끼리 합한 게 0이면 각자가 0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얘를 건드리고 나서 끝끝내 푸냐 못 푸냐의 첫 번째 갈림길은 그냥 이걸 보고서 절대값이네? 절대값들의 합이 0이네? 그럼 얘가 그냥 0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그냥 0이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됐어? 물론 요거를 떠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거 말을 못했으면 일단 그 뒤가 힘들 거라고. 됐어요? 이해됐나?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FK가 0이라 했으니까 일단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그냥 얘가 0이라는 거고 그지? 그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일단은 요거는 그냥 어떤 3차함수 fx가 있는데 이제 시작이야 문제는. 자, 얘가 있는데 얘가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있다고 치면은 그냥 그게 k라는 거잖아.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한 번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k가 있다는 건 k가 근이라는 거지. 그 이상 이하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얘는 어차피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못해. 냅둬. 그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건 x는 k가 근이다 이거고 x 빼기 k가 인수로 들어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나서 여기를 싹 봤더니 뭔가를 두 개를 곱해갖고 0이려면 당연히 얘가 0이다 또는 얘가 0이다로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할 게 여기가 더 많잖아. 얘부터 보자고. 그러면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를 한 게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케이스 1번이 만약에 k가 0이라면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2번 그게 아니라 k가 0이 아니라면 할 수 있지. 됐어? 만약에 k가 0이면 이미 얘가 0이 됐으면 이 뒤에 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잖아? 근데 만약에 k가 0이 안 돼버리면 얘가 0이 아니니까 무조건 얘가 0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리고 생각해봐. 만약에 두 번째 상황이 되면은 k가 0이 아닌 상태에서 f'k가 0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건 fk가 0이잖아. 그럼 이건 뭐야? k에서 접한다는 거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여기가 k라는 거 아니야? 뭐 또는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몰라. 근데 아무튼 접한다는 거잖아. 자, 일단 또 패스. 일단 모르니까 패스야. 그래서 그러네?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조건. 자, 그 만약에 이거라면 k가 0이면 이 머리가 아파서 k가 0이면 여기다가 넣어야 되니까 첫 번째 조건식이 f0은 0이 돼요. 그리고 k가 0이 되면은 f0은 0인데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던질 게 없는 거니까 그 이상 뭐가 없지. 이러고 시작해야 돼. 사실 문제가 어려운 건 난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되는 k 값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렇게 되든 그냥 k 값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얘를 생각해봐. 자, 여기서 얘가 0이 돼야 돼. 0이 어디 있어야 되지? 일단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0이 여기 있는 거고 k가 여기 있는 거고 이런 말이 되는 거 아닌가? 딱 되는 거니까. 왜? k에서 접하기도 하잖아. 0은 그냥 근으로 지나갈 뿐이고 k는 접하는 거고. 근데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면 끝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두 개일 거니까 접하긴 할 건데 뭐 만약에 이러면 어쩌지?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k가 여기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k가 여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k면 어떻게 해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여기고 이렇게 이게 많잖아. 맞아? 자, 일단은 이건 되나? k에서 접해야 되니까 안 되죠? 패스. 이건 됩니까? k가 음수라고 안 써있으니까 맞나? 근데 아무튼 봐봐. 그러니까 얘랑 얘는 확실히 되는 거지. 일단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얘가 안 되고 얘가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은 그냥 k의 부호가 알아서 결정해줄 문제고 어쨌거나 얘가 됐건 얘가 됐건 k가 두 개짜리인 걸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래프 개형으로 싹 봤을 때 이제 식을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다. fx는 얘 때문에 x가 인수로 있는 거고 얘 때문에 k가 두 개가 인수로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계산이야.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을 써야 되니까 이제 얘를 전개해서 좀 써봐야 된다고. 맞지? 그래서 저거를 써가지고 마이너스 1과 구하면 k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여기 앞에다 붙일 것도 없는 거고, 그럼 요거 전개해서 x 제곱에 예곱하니까 x 세제곱이고 2k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k 제곱의 x죠. 그러면 이제 4f1은 내가 이제 여기 쯤에서 계산하면 요 그려는 짜증나가지고, 자 4f1이 뭐야?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 제곱에다가 4배를 한 게 4f1이죠. 그 다음에 2g1은 뭐야? gx가 얘니까 요거에다가 1 집어넣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려고 봤더니 2분도 해야 돼. 줄을 열받는 거야. 2분해. 그러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얘가 미분이지. 그러면 자 1 넣고 1 넣고 1 넣어요. 그러면 1 넣으면 마이너스, 미안하다 4f1 플러스 2g1이야. 처음부터 g에다가 1 넣고 시작하자. 여기다가 그러면 4f1에다가 얘가 2 곱하기 g1인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1 들어갔을 때가 2f1이 생기고 마이너스 2f'1이 생기겠죠? 그럼 그게 1이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6 곱하기 f1에 2 곱하기 f'1을 한 게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요거를 푼다? 어떻게? 요거 두 개 보고 그럼 k 나오겠지. 그냥 그런 문제야. 자, 여기 1 집어넣어.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그거에 6배지. 그 다음 여기다가 1 집어넣어. 그리고 2배를 해.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3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넘어오니까 플러스 1까지 때리는 게 여기면 되는 거잖아. 아우 짜증나. 얘 또 왜 안 나와? 자, 4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8k 마이너스 4k 플러스 6 마이너스 6 어머 이쁘게 지워져. 1 남네. 완전 제곱식으로 k가 2분의 1. 됐어? 그래서 그냥 이쪽은 단순 계산인 거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조건 해석인데, 요거를 그 접선식을 써서 집어넣고 결국에 절대값의 합이 0이니까 각자가 0이면 되는 거고, 그 중에 여기가 0이 됐으니까 이쪽은 이제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0이랑 얘가 0이랑 푸는 건데, 그 상태에서 얘가 곱셈꼴이기 때문에 앞에가 0일 때와 뒤에가 0일 때로 나누고 푼다는 건데, 그 상태에서 k 값이 2개밖에 없다는 거에서 얘가 이렇게 찌르고 3개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그 상태에서 여기가 k가 인수로 2개가 있다는 게 보였으니까 식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 다음은 계산이고. 알겠죠? 당연히 쉽지 않아. 쉽지 않고, 근데 뭐 포기할 급은 아닌 것 같아. 정리해보세요. k가 2분의 1 나왔으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하고 15번을 안 푸신 두 분은 한번 지금 해보세요. 아예 하면 안 됐지. 그래서 한번 해봐. 한 5분, 한 10분 줄게. 5분, 10분 줄게. 문지도 다시 한번 풀고 거기다 풀이 과정 써보세요.
3의 배수다 3의 배수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 (4번하고) (5번이) 2, 3밖에 안 되는 건 이해돼요? 나머지가 안 된다고 확답할 수 있어? 이게 지금이야 사후적으로 푸는 거잖아. 끝나고 나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상으로 느낌적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나는 수능을 2번 본 사람이고 이 현장에서 푸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 4번 5번에 2, 3이라고 해. 아 근데 이거 말고 딴 게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그걸 이겨낼 수 있어, 그 압박감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당연히 혼자 문제를 풀거나 뭐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풀거나 하면은 에라 썩을 모르겠다 그냥 이상이겠지 하고 풀 수 있는데, 수능은 그게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3배수일 때 너희가 이거를 3의 배수인 케이스는 이거고, 3의 배수가 아닌 케이스는 뭐야? 나누면 나머지가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가 1일 때,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가 2일 때. 맞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n번째 항을 봤을 때 그걸 보고 다음 번째 항을 구하는 규칙이 2개가 있는 거니까, 그지? 다시 시간 줄 거야? 근데 어쨌거나 4번하고 5번이 있어. 그럼 얘가 만약에 3배수가 된다 치면은 그걸 가지고 다음 항을 구할 때 규칙은 위에 걸로 가는 거니까, 만약에 얘가 3배수라고 치면 얘인데, 그럼 그때 다음 항은 얘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이거 2개를 더한 게 5라면 K가 정수가 안 나오니까 틀렸잖아? 패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가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이면 어쩌지? 두 번째는 여기가 나머지가 2면 어쩌지? 라고 해보는 게 좀 더 식은 길 수 있지만, 이렇게 하고 답이 나오면 그걸 너가 확신할 수 있다고. 맞지? 그래서 A 4번째 항이 이럴 때와 이럴 때와 이럴 때로 3개로 나누고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어요? 해보세요. 5분만 더 드리고.
그러니까 한 단계 발전한 거야. 아, 그래요? 왜냐면 오답으로 내게끔 하면 함정에 빠졌잖아. 네. 함정 근처에도 못 가면 그게 안 되는 거고. 아, 근데 어디서 틀린 거예요? 그거를 너가 찾아야지. 아, 네. 이게 내가 화난 게 아니야. 알죠. 응. 네. 딱 지금 이 상태가 이제 헬스 존나 하고 이제 딱 그 근육 펌핑 와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늘고 있는 딱 그 타이밍인데 갑자기 헬스 트레이너가 와가지고 해버리면 운동이 안 되지. 아, 그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남겨놓으라는 거야. 남겨놓고 옆에 다시 보려고. 이게 비교가 돼야 돼. 아, 그래야 나중에 보여.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리고 그게 스스로 셀프 피드백이 된다고. 왜 난 처음 해볼 때 저걸 놓쳤지? 이러면서. 좀 민지 한번 너가 생각해봐. 너가 처음에 잡는 이 논리가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거랑 이거 중에 선택이야. 나는 이게 편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케이스 나가는 게 더 조금 걸리죠, 시간이. 어떻게? 너가 하는 거 아니면 이거? 쌤이 해주시고. 그게 명확하긴 하지. 이게 아니야. 시간은 똑같아. 근데 이렇게 아니 너도 빠뜨리는 건 없으니까. 아니, 시간은 얘가 훨씬 빠르긴 하지 사실. 다 나왔어? 자, 네. 풀이를 남겨놓으세요. 옆에다가 제가 하는 거랑 같이 할게요. 자, 일단 아까 힌트를 드렸던 게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학습해야 될 거는 기준이 나머지가 0일 때와 1일 때와 2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4가 3의 배수가 된다면 3K 꼴이라는 거고, 근데 그래버리면 규칙에 의해서 A5번은 나누기 3을 하면 끝나는 거니까 K가 돼버리는 거고, 그럼 그때 4번 항과 5번 항의 총합이 5다를 풀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맞죠? 왜냐면 저렇게 쓰고 있는 것 자체가 K가 몫이라는 건데 몫이 분수일 수는 없잖아. 맞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네 번째 항이 3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1이라면 그럼 이제 물론 식은 좀 들어오고, 그럼 이제 A5번을 구하러 가셔야죠. 그죠? 그럼 A5번은 뭐야? 어쨌건 나머지가 있는 거니까 아래쪽에 케이스로 갈 거고, 그럼 그때는 3분의 하고 시작하겠지. 자, 3분의 하고 집어넣어. 그랬더니만 얘가 3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리고서 얘를 계산해 보시면은 3분의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얘를 약분해서 여기가 얼마니? 3K 제곱에 2K 플러스 2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네 번째 항이 이런 꼴이었으면 다섯 번째 항은 이런 꼴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그거를 더한 게 오면 되는 거니까 더해볼 건데, 그러면 3K 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3인가? 그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풀었더니 3K 제곱 5K 마이너스 2가 0인데 인수분해가 되긴 해.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야 되지? 여기 붙고 플러스가 여기 붙어야 되죠. 그럼 어때? K 값이 분수거나 음수지. 근데 만약에 K가 음수가 붙으면 마이너스 2가 되면 K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5야. 맞지? 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5야. 근데 애초에 규칙을 보면은 첫 번째 항은 자연수니까 양수로 출발해서 양수를 나누고 제곱을 하고 양수를 더하고 양수를 나누는데 갑자기 음수가 왜 튀어나와?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배수인 케이스도 안 되는 거고 나머지가 1인 케이스도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내가 2번의 상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네 번째 항이 있고 다섯 번째 항이 있고 그거를 더한 게 오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느낌적으로 1, 4, 2, 3, 3, 2, 4, 1 하고 풀면 되는 건데,
이 두 번째 과정이 말하는 것 자체가 3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1인 케이스 자체가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바로 보장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문제가 그나마 이렇게 노가다라고 풀 수 있는 거는 얘가 5니까 5밖에 안 되니까 케이스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이 새끼가 15면 어떡해? 그럼 14개를 할 거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이거를 솔직히 이 문제를 이상으로 찍어서 끝까지 가가지고 실수 없이 하고 맞은 사람도 많거든? 많은데 그나마 다른 문제보다 이 문제가 좀 착한 거는 여기가 5라서 그래. 이 숫자가 커지면 반드시 풀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해했어요? 숫자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고 푸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가 0인 것도 안 되고 나머지가 1인 것도 안 돼. 그럼 나머지가 무조건 2밖에 안 되죠. 그지? 주야 이 말 이해됐어요? 그냥 지웁니다. 결국 세 번째 케이스로 가서 나머지가 2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번째 하면 3k 플러스 2라면 다섯 번째 하면 아래 규칙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3분의 자 요거를 제곱해요. 9k 제곱 12k 플러스 4인데 5를 만날 거니까 플러스 9가 되죠. 그럼 나누기 3을 때릴 거니까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럼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5면 되는 거니까 3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5가 5면 되는 거고 그러면 5가 지워질 거니까 얘가 0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k가 0 또는 k가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오는데 역시나 말이 안 될 거고 그래서 k가 0밖에 안 되니까 0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2밖에 안 되는 거고 확정이야 이러면. 자 그럼 다시 들어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너희가 이걸 풀고 k가 만약에 2개 나왔으면 어떡해? k가 2개 나왔으면 네 번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찍고 푼 사람이 틀리는 거지. 난 그게 싫은 거야. 분명히 너희가 이거 공부를 했을 것이고 수능 때 가서 이걸 풀겠지. 최소 10분은 쓸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공부를 잘못했다가 그걸 놓치면 10분이 날아가는 건데 수학시험 100분 중에 10%가 날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아예 공부를 하지 않거나 할 때 제대로 해야 돼. 잘못하는 게 최악이야. 알겠죠?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문제가 이제 요즘에 고1 걸 섞어서 내니까 만약에 여기 형태가 3차 방정식이 나와. 근데 3차 방정식에 K가 만약에 다 3개야. 3개가 다 정수야. 그러면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3개가 나오면 A4가 케이스가 3가지가 생기잖아. 이건 발전 가능성이 너무 많아. 변형될 수 있는 여지가. 그래서 얘는 허투루 푸는 게 너무 싫어. 허투루 풀 바에 그냥 아예 포기하지. 정말 진심으로 조언하는 거야. 알겠지? 아무튼 그래서 K는 0밖에 안 돼. 그래서 K가 2밖에 안 되니까 얘는 2로 고정이고 얘는 3으로 고정이지. 자 이제 들어갑니다. 다들 여기서부터 시작했겠죠, 그죠? 자 보세요. 네 번째 항이 2라면 지금 애초에 이 방정 요 관계식이 다음 항을 보고 전 항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만약에 얘가 2라면 이 2가 나오기 위해서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만약에 위에서 나온 거라면 얘가 6이었겠죠. 이해하나? 자, 좀 넓게 써볼게요. 그리고 빨간색이 잘 안 보여. 자, 얘가 2고 얘가 3이야. 자, 만약에 위에서 나왔어. 그럼 이 새끼 얼마나? 6이라고. 자, 만약에 아래에서 나왔어. 얼마야? 그럼 요거를 풀어가지고 2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말인즉슨 분자가 6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분자가 6이려면 얘가 얼마야? 1이지. 근데 모든 항이 양수일 것 같으니까 여기를 1이라고 쓰면 되지 않겠냐고. 맞아요? 그러면 그 전항은 얼마겠어? 다시 6이 탄생서라도 이거야. 얘가 6인데 그 6은 북쪽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남쪽에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치? 얘가 만약에 여기서 나온 거라면 얘는 얼마냐고? 18이죠. 만약에 아래서 나온 건 얼마니? 그지? 얘가 18 될 거고 여기가 13이니까 루트 13인데 이 연산 과정을 보면은 무리수가 나올 일은 없어. 그잖아. 그 케이스가 없다. 그럼 얘는 1이 나오는 거 자체가 위에서 나왔으면 얼마인데? 3이었겠지. 아래서 나오면 얼마인데? 뭐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아래서 나오면 얘가 1인 건데 그럼 분자가 3인 거고
그러면 제곱한 게 마이너스인 거니까 허수잖아. 안 되겠지. 마지막만 공들여서 자, 18이 나오는 배경도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어. 자, 만약에 18이 위에서 나오면 얼마입니까? 54겠죠. 18이 아래에서 나오면 7? 자, 18이 아래에서 나오면 얘가 18이면 돼. 그치? 그럼 곱하면 54고 넘기면 49잖아. 그러니까 7일 수 있다. 뿔만 7인데 양순이가 7일 수 있다. 됐어요? 자, 3이다. 위에서 얼마? 9. 아래에서 나오면 얼마? 2. 이렇게 하면 절대 빠뜨릴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언니야? 뭘 놓쳤어, 뭘? 저는 1을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빠뜨려서 얘가 빠져서 그걸 빠뜨렸는데 덧셈 실수를 해서 1번으로 했어요. 뭐냐면 케이스를 가다가 얘는 쓰고 이건 안 썼대. 네. 그럼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게 없는 거잖아. 그럼 답이 이거잖아. 근데 얘 더하기 얘는 63이라고 하고 1번을 썼대. 그런 상황이야. 나도 그랬어. 나 수능 얘기 안 했나? 루트 2의 4제곱은? 난 2라고 하고 틀렸다니까? 그런 거야. 알겠지? 20번? 얘도 레전드야. 자, 일단은 다 보고 드는 생각은 당연히 20번이니까 만만치 않을 건데 이거랑 비교해줘. 너희의 3월달 모의고사에 20번이 뭐였는지. 내 아마 기억이 맞다면 그 코사인하고 그 F 합성 G는 X 그거였을 거야. 3월 모의고사 없나? 이거 같은데? 자, 2단계 20번이었어요. 기억나요? 2단계 20번이었다고. 그러니까 시험지 자체가 레벨로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알았지? 똑같은 20번인데 저건 주위에서 집어넣고 씻으면 2줄이면 끝나.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20번을 딱 봤어. 이때 드는 생각은 F랑 G가 동시에 나왔네. 난리 났네 아주. 그지? 그리고 봤는데 어쨌거나 여기 리미트식이 나와 있고 근데 리미트가 2개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개를 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 2개를 볼 건데 얘는 리미트가 2로 가니까 2를 대입하면서 찾을 것이고 얘는 리미트가 무한대로 가니까 차수 비교를 할 거야.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됐죠? 자,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은 어쨌거나 뭔가 극한 형태로 나올 거니까 얘가 수렴값을 가질 거 아니야. 알파 이렇게 숫자로. 그럼 결국에 여기를 보시면 차수 비교의 관점에서 gx가 1차면 gx가 2차면 f는 1차겠지. 맞지? gx가 4차면 f는 2차겠지. 어쨌거나 짝수 제곱차수라고. 제곱차수.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그냥 F가 1차면 G가 2차가 되면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 두 번째 있는 애가 내뿜고 있는 그 뉘앙스가 지금 차수가 제곱이라는 거잖아. 근데 그 차수의 제곱의 가능성이 여기서 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1차, 2차를 찍고 풀었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2차, 4차를 했더니 말이 안 되면 버려야지. 이런 뜻이라고. 근데 이제 그걸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나? 이제 일단 이런 생각은 좀 해놓고 자, 여기를 보면 일단 내가 실제로 쓴 첫 번째 식은 이거였어. 어쨌거나 여기 극한식에다가 2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좌우가. 근데 여기다가 2를 넣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위에다가 F2를 구해봐야겠지. 그래서 조건식에다가 X에 2를 대입한다. 오늘 이거 하고 갈 거야. 자, 2 대입했어. 그러면 좌변은 2F2죠.
우변은 2가 들어가. 그럼 여기가 딱 마이너스 1 되면서 2가 돼. 그럼 얘가 딱 2G가 되지. 근데 뒤쪽에 달려있는 주렁주렁한 것도 지금 8 빼고 8 더하니까 딱 지워지지. 그래서 현재 F2랑 G2랑 같다는 게 나오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봤을 때 2가 들어가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는 거지. 자, 그걸로 인해서 2가 들어갔더니 G1은 0이다까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 1번, 요거 하나 2번. 됐어요? 맞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1대1? 1대1은 왜 하지? 일단 1대1을 떠올릴 수 있는 거는 G1의 정보를 아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1을 넣으면 어쨌건 여기가 G1 되면서 얘가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뽑아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놓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시킨 적이 없더라도. 그래서 이번에는 꼬리를 물고 얘 때문에 1을 또 대입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1 곱하기 F1은 1 들어가니까 아우 싸가지없어. 근데 어차피 G1이 0이니까 지워지겠지. 그럼 여기에 1 들어가는 거니까 1이잖아. 그래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F1은 1이다까지도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이상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맞지? 그럼 이제 들어와서 갑자기 문제를 풀래. 서블럼이. 그잖아. 해봅시다. 만약에 GX가 당연히 시작은 차수가 낮은 것부터 할 거니까. 자, 만약에 GX가 2차야. 만약에 F가 1차야. 됐지? 시작해. 2번 케이스 1. 만약에 F가 1차 그리고 G가 2차라면 저식을 잘 보세요. F가 1차야. 그러면 얘가 1차면 좌변이 몇 차니? 무조건 2차지. 얘는 여지가 없는 2차식이지. 근데 GX가 2차인 게 여기 들어가면은 얘는 2차 곱하기 얘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3차지. 확실하지. 근데 그 3차가 얘랑 지워져야 2차가 될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최고차 개수가 정해지는 거야. 3x가 x세제곱이 지워져야 되니까. 됐어요? 그러면 아우 열받아. 잠깐만. 그럼 gx의 시작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gx의 x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마이너스 2로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얘를 만나서 x세제곱이 탄생하면서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나? 그리고 그 뒤에는 모르니까 몰라 ax 더하기 b 써야지 어떡해. 그러면 F2는 G2랑 같고 요거 있고 지금 힌트가 3개 있는 거잖아?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지 않을까? 그잖아. 일단은 G1이 0이래. G1이 0이래.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에서 2를 뺀 게 0이니까 A 플러스 B는 2야. 맞죠? 그지? 그 다음에 어쨌거나 정답은 K를 구하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계산하면 되는 거고 결국에 이제 여기를 보고 차수를 맞추라는 거잖아 지금. 근데 봐봐 여기가 fx의 제곱이에요. 근데 x 곱하기 fx? 아 좌변이 지금 x로 묶여있네. 그러면 gx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서 연산을 다 했을 때 여기에는 x항만 남아있어야지. 여기 상수항이 생기면 안 되지. 맞나?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계산을 다 끝내놓고 상수항이 안 생기면 되는 거잖아. 그럼 b가 0이지 않나? 이해했나요? 그래서 a는 2에 b는 0이다 하면은 현재로서 지금 논리에 결함이 없잖아. 주야 이거 이해됐어? 여기에 상수항이 생기는 순간 왼쪽과 같을 리가 없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상수항이 생길 수 있는 건 오로지 이 상수항과 이 상수항을 곱한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b가 0이라고. 그럼 a가 2고 b가 0이면 끝났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fx잖아. fx 어떻게 구해?
b가 0이라고 되어 있고 a가 2라고 되어 있는 다음의 식, 즉 요거를 열심히 넣고 개미는 뚠뚠 오늘도 하게 하고 계산해, 약분해. x 지워. f가 나오겠지. 그 f가 나오고 g가 나오는 순간 이제 얘는 그냥 3점짜리 문제 2개 합쳐진 거지. 이해했어? 근데 나야 지금 고1 내신 대비를 하도 많이 하고 있고 고1 문제 가면 나머지 정리해서 저거 차수 비교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고3이 초보를 본 지가 몇 년이야. 너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쨌거나 이건 평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기조가 수능 때까지 이어지라는 보장은 없어. 그지만 확실한 메시지는 20번에 나와 있는 것도 차수 비교고 이거 고1 내용이고 19번에 있는 이 표현도 굳이 얘를 집합으로 준다? 굳이? 그치? 19번도 말 나온 김에 얘기해보면 이게 수1에 있는 그 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 내용이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어쨌거나 B의 입장에서는 세제곱근이 될 수 있는 건 그냥 얘가 음수건 양수건 0이건 맨날 한 개지. 그잖아. 숫자가 뭐가 와도 그냥 여기에 양수가 5건, 음수가 5건, 0이 5건 맨날 한 개잖아. 실수면. 그러니까 그게 7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이 중에 7개 있다는 얘기야. 뭐가 더블로 2개를 셀 리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A집합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4제곱근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얘를 픽한다고 하더라도 빵개지. 안 센다고. 근데 얘를 픽한다고 하면 2개 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누고 푸는 건데 이거를 조건지시법으로 저렇게 집합 표현을 주는 것도 좀 벌써 불편해. 거기다가 아까 전에 13번 그 문제 점근선 하고 있는 거. 물론 당연히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경계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수학 하에서부터 이어져온 내용인데 너무 그냥 고1 내용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은 게. 그렇다는 거고 애매하게 나왔으니까 계산이나 딱 깔끔하게 하고 갑시다. 자, 보세요. 그럼 gx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야. 그거를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x 곱하기 fx는 자, 요거를 2배를 뽑아내가지고 저기다 곱해버리면 2분의 1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6에 2를 뽑아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 맞지?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전개하지 말고 그냥 x를 바로 약분 때려버리면 여기 x가 지워지면서 여기도 x가 지워지면서 여기 x를 약분할 때 얘를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양쪽의 위치를 바꿔갖고 부호를 써주면 x 빼기 6에 x 빼기 1 되겠지, 그치? 이 정도면 계산 깔끔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fx가 x제곱이 딱 지워지면서 1차라는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 답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 그럼 케이스 1이 됐다고 케이스 2를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수능이잖아. 그리고 생각해봐. 얘가 2차에 얘가 4차가 되면은 이게 실전적인 풀이가 그렇다는 거야. 2차에 4차가 된다면 개수 비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고 넘어가는 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그잖아.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건 괜찮아. 이게 답이 나왔으니까 안 한다가 아니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 내가 여기 실수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를 풀기에는 개수가 너무 많아. 쓰면 아니겠지. 정도의 생각은 야매가 아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x제곱 지우고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지. 얘가 fx야. 얘가 gx. 됐나? 마지막 마무리는 리미트 저거. 아휴. x 빼기 2로 나누면
그거 하는 거 자체가 또 로피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세워서 그냥 집어넣는 게 제일 나아. 왜냐면은 fx랑 gx랑 뺐을 때 여기다가 2가 들어가면 0이 된다는 말은 결국에 이 식을 정리했을 때 x 빼기 2가 인수로 들어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새끼만 죽이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얘랑 빼고 인수분해로 들어가는 게 낫다. 알겠어? 그러면 왼쪽은 끝나고 오른쪽은 그냥 계속 차수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최고차가 얘는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위에는 얼마니? 25지. 그럼 이제 오른쪽은 마이너스 2분의 25로 처리하고 여기서 나온 값을 곱하면 눈치껏 째가 우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만큼만. 해서 오늘 5월 10일 맞지? 5월 10일? 그러면 다음 주 5월 17일, 그 다음 주 5월 24일, 저번 달에 제가 빠진 거 보강으로 5월 31일까지 생각하고, 그지?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3번 동안 적분을 끝낼 거야. 그러니까 적분은 사실 3번까지 할 게 없어. 한 2번이면 끝나. 한 2번 정도 하고 마지막에 뭐 점검을 하든지 프린트를 풀든지 해서 어쨌거나 한 번도 나랑 다루지 않은 주제가 없는 상태로 6평을 친다. 6평이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무조건 실전 모의고사랑 개별 오답이랑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랑 엔젤을 할게 줄라 많아. 근데 이제 그거를 판서로 딱 하기보다는 개별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그거에 대한 해석은 내가 하는 게 맞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난이도나 컷이나 이런 거는 나를 비롯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잖아. 결국에 너도 다 똑같은 고3이야. 옆에 친구가 야 이거 쉬운데? 뻑큐 먹으라 그래. 걔는 그거 30분 풀고 맞았을 수도 있잖아. 너보다 못하는 애가 갑자기 60몇 점으로 뭐 2등급이래. 야 60점대가 2등급인 게 말이 되니? 막말로 생각해봐. 4점짜리 찍은 거 3개 맞으면 12점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겠죠. 왜냐면 내가 옛날에 아까 얘기했지만 1컷 71점짜리에서 내가 78을 맞아보고 전교 1등을 했어. 근데 나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었거든. 그냥 겨우 2등급에 이게 아슬아슬 걸쳐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수혜를 받아본 게 나여서 알아. 개뿔짜리도 쓸모없어. 그랬지.